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25시즌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상진 코치가 2군에서 올해 활동을 하게 됐었죠.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코치 얼마 전에 결혼했죠. 근데 중요한 건 시즌 도중에 너무 코치 이동이 많았어요. 이거 보세요. 김민재 1군 벤치 코치가 2군으로 갔죠. 근데 뭐 이제 요때는 분위기 전환 차원인데 여기 보시면 또다시 1군으로 또 올라옵니다. 2군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김태형 감독이 뭔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월 달에 저기 보시면 2군 투수 코치, 타격 코치, 그러니까 공수가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입니다. 김민석 선수, 추재현 선수, 최우인 선수하고 정철원, 전민재. 이 트레이드가 없었으면 롯데는 25시즌도 없었을 겁니다. 전민재 시즌 초반에 크레이지 모드였죠. 정철원 두산에서 이제 배터리 다 됐어 했는데 정철원 없었으면 롯데 불펜 최준용 오기 전까지 아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의 트레이드가 더 있었죠. KT의 좌완 박세진, 박세웅 선수 동생, 형제가 이제 같이 뭉쳤어요.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KT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시즌 도중에 우리 신정락 선수, 지시환 선수, 김인성, 박명현 이런 친구들이 은퇴를 했고요. 시즌 끝나고 나서는 이학주, 요거는 이제 24시즌 끝나고 나서입니다. 오선진, 키움으로 이적을 했죠. 그래서 올해 잘 뛰었죠. 그 다음에 김도규 선수가 24시즌 12월 3일 날 음주운전으로 이제 자체 70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나서 올 시즌 끝나고 방출이 됐어요. 자체 징계를 24시즌 끝나고 받았는데 올 시즌은 뭐 뛰지도 못했고 방출까지 결론적으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영 선수를 작년 시즌 끝나고 24시즌 끝나고 영입을 했죠. 한태양 선수가 전역을 했다. 결론적으로 상무에서 한태양 선수가 제대하고 전민재가 트레이드돼서 왔기 때문에 롯데 내야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유격수가 박승욱이 혼자 지키던 롯데 내야 유격수였는데 사실은 조세진 선수를 롯데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 우타 외야. 근데 올해 임팩트는 오히려 한태양 선수가 훨씬 더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승민 선수가 2+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구승민 선수가 계약을 할 당시에 21억이잖아요. 근데 롯데에서 수년간 구승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과거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기대치도 그렇고 20억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했어요. 저 당시에도. 왜냐하면 김원중 선수가 4년에 54억을 받았단 말이죠. 보장이 44억이고. 그럼 구승민 선수가 김원중 선수보다 과연 공헌도가 떨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김태현 선수 1차 지명이었죠. 이 친구는 슬라이더가 없어요. 다음 데이비슨. 이 친구가 한 시즌에 150이닝 이상 던진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요런 게 좀 걸린다. 자신의 몫은 할 거다. 제구가 막 미친 듯이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보시면 좀 꺼림직한. 근데 딱 자기 몫은 했는데 성에 안 찼던 거지. 그리고 반즈와 데이비슨이 교체가 됐죠. 감보와 벨라스케스로.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교체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성적 보겠습니다. 올해 롯데가 66승 6무 72패 4할 7푼 8리 했습니다. 팀 타율 267, 팀 ERA 4.75, LG한테 4승 2무 10패, 한화한테 6승 10패, SSG 6승 10패, 삼성 8승 1무 7패, NC 8승 8패, KT 8승 2무 6패, 기아 8승 8패, 두산 7승 2무 8패, 키움 11승 5패. 그러니까 LG하고 SSG 한화한테 좀 약했고요.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타율은 뭐 롯데는 아시다시피 8월 달에 그렇게 타율이 떨어졌는데도 팀 타율은 3할을 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시즌 내내 타율이 상당히 확률이 좋은 팀이었다라는 거죠. 롯데의 확률은 알아줍니다. 장타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게 보시면 홈런이 꼴찌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빗 같은 경우에는 2위예요, 2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건 10개 구단 중에 홈런이 유일하게 100개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타격이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투수력이 어느 정도 짱짱하게 버텨주지 못하면 효율성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G가 혹은 SSG가 3점을 날려면 주자 2명 깔아놓고 빵 하면 3점이 나는데, 롯데는 3점이 날려면 안타가 예를 들면 5개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한 이닝에 예를 들면 그 얼마나 확률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은 투아웃에도 2점 석점을 쉽게 뻥뻥 내는데 롯데는 그게 좀 약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득점권 타율이 딱 중간입니다. 그럼 보세요. 홈런이 있으면서 득점권 타율이 중간이면 아마 팀 득점이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뽑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죠. 근데 보시면 출루율도 3이고 공격들이 대부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발이 빨라갖고 도루도 많이 하는 팀, 그런 것도 또 아니고, 팀 ERA가 8위, 선발 ERA 6위, WHIP 8위, 그러니까 한 이닝에 한 명 반 이상씩은 거의 내보냈다라는 거죠. 불펜 ERA 5위. 근데 또 삼진은 많이 잡아. 이 포크볼러들이 많으니까. 김원중 선수가 3년 연속 20세이브 이상, 6년 연속 10세이브 이상 달성했고요. 박찬영 선수 진짜 대단했죠. 박찬영 선수가 데뷔 첫 타석서부터 4연타석 안타 때렸잖아요. 전준우 선수 9년 연속 100안타 이상 달성했고, 박세웅 선수 6년 연속 100탈삼진 달성했습니다. 이제 월별 성적하고 이슈를 좀 보실 건데, 개막하고 나서 4월까지 18승 1무 13패를 합니다. 플러스 5죠. LG한테 개막전에서 다 졌어요. 반즈 나오고 박세웅 나왔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아구가 다시 맞아 들어갔냐 하면 4월 3일 날 나균환하고 폰세가 선발 붙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경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아나나 했는데 기아전 9일날 지면서 다시 다운. 그리고 4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사직에서 NC랑 하는데 롯데가 원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때 NC가 홈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사직에서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했던. 그리고 15일서부터 17일까지 키움전을 수입하면서 5할 이상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8일 날 4월 18일 날 삼성전 이기면서 롯데가 2위로 도약을 하죠. 단독 2위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녔던 전민재가 4월 25일 날 두산전에서 안타를 못 치면서 17경기 연속 안타가 마감이 됩니다. 이 얘긴 뭐예요? 그 전까지 전민재는 17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월 26일 날 박시영 선수가 롯데전 복귀 이후에 첫 승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김진욱 선수가 선발로 올해 군대를 취소하고 재활을 통해서 남아서 던지겠다라고 하고 계속 로테이션을 돌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박진 선수로 대체 선발이 등판이 됩니다. 엔트리에서 빠졌죠, 김진욱은. 초반에 계속 로테이션 돌다가.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전민재 선수가 키움전에서 얼굴에 이 공 맞으면서 안구출혈로 엔트리에서 빠지죠. 그리고 사실 최준용, 구승민이 없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철은 혼자 지켰어요. 4월 초반에 롯데의 불펜은 막 김강현, 정철원, 막 박진 막 나왔어요. 김원중 빼고는. 누가 필승조인지도 몰라. 필승조는 정철원밖에 없어. 최준용은 올해 4월 달서부터 던진 친구가 아닙니다. 반즈가 얘 왜 이러지? 그러니까 팀은 5할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이거 무슨 선발이 왜 이래? 근데 김태형 감독 이후에 첫 5할 승률을 돌파를 합니다. 롯데에서 5월 달 또 플러스를 달성을 합니다. 13승 2무 11패.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월 4일 날 NC전에 반즈가 결국은 엔트리의 말소가 됩니다. 한 달 딱 로테이션 돌고 야 너 내려가. 그래서 5월 5일 날 이민석 선수가, 물론 반즈 때문은 아니었어요. 대체 선발로 5월 5일 날 이민석 선수가 첫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박세웅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8승을 기록해요. 전반기에. 그래서 야 이건 뭐야? 20승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워워. 그리고 반즈가 엔트리 말소된 딱 10일 이후에 간보아 영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땜빵 선발로 한현희가 등판했다가 4.1이닝 무실점을 던져요. 뭐야? 저게 25시즌 거의 한현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한현희 선수가 등판한 날 김태형 감독이 이겼는데 선수들을 게임 끝나고 집합을 시켰다고 하죠. 팀 잘 나간다고 들뜨지 말아라. 기본기 충실해라. 그리고 5월 17일 날 얼굴에 공 맞았던 전민재가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더블에다 이날 2차전 때 최준용이 복귀를 했습니다. 즉 롯데는 최준용 없이 4월 그리고 5월 중순 이후까지 불펜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바로 그 경기였죠. 윤성빈 선수 선발 LG전 손 떠는 바로 그 경기. 그리고 5월 27일 날 감보아가 데뷔전에서 인사하면서 삼중도루. 5월 달에 버라이어티 했어요, 롯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민지 선수가 빠졌던 4월 이후에 그리고 5월 전민재 복귀하기 전까지 한태양 선수, 그다음에 작년에 주전이었던 박승욱 선수. 근데 이때서부터 한태양 선수가 계속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도 12승 10패 또 플러스 2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플러스 5, 플러스 6 하나니까 플러스 8 상당히 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 6일 날 윤동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지고 4위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박세웅은 8승 찍은 이후에 내려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균환 선수가 불펜으로 이동을 하고 김진욱이 다시 선발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장주성 선수가 견제구에 여기 폐에서 출혈. 그래서 장주성 선수도 엔트리에서 빠졌죠. 그 잘 나가던 장주성 선수도. 그리고 6월 17일 날 손호영도 부상 이탈. 그래서 황성빈 빠지고 장주성이 그 자리를 메꿔줬는데 장주성도 빠지니까 김동혁이라는 친구가 중견수에 또 들어갔죠. 그리고 손호영도 부상으로 빠지고 6월 18일 날 홍민기 기억나십니까? 한화전의 대체 선발 4이닝 무실점. 그 150 던지는 좌완 홍민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한번 쉬었어요. 엔트리에 빠지고. 그래서 22일 날 올라왔는데 3이닝 6실점 했습니다. 원태인 선수랑 붙어서. 6월 달에 롯데는 진짜 선방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갔어요. 윤동희, 장주성, 이호준, 손호영 부상 이탈. 그리고 나승엽도 이탈. 그래서 고승민이 1루 보고 손호영이 막 2루 보고 김민성 3루 보고 한태양이 유격수. 근데 이 선수들이 고루고루 특히 김민성 잘해줬죠. 그리고 박찬영이 데뷔 4연타석 안타로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받았고 단 박세웅, 데이비슨 계속 고민. 근데 이민석은 선발로 나와서 계속 잘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홍민기까지 오히려 투수 쪽이 박진, 김강현, 정현수, 홍민기 요렇게 오히려 야수들은 많이 빠져나갔는데 투수 쪽에서 힘을 냈던 쟤네들은 다 어디서 나온 애들이야 그랬던 게 6월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플러스 3을 합니다. 하지만 7월 5일 날 기아전에 0대 13으로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 전날도 역전패했더라고요. 그리고 7월 8일 날 감보아가 이탈을 합니다. 어깨 좀 안 좋다고. 그리고 8일 두산전에 홍민기가 또 선발 등판합니다. 이게 전날 불펜으로 등판했는데 그 다음날 선발 등판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5이닝 1실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끝나고 나서 기아전 수입하면서 7월 달에 전패를 해도 나머지를 3위를 유지하는 걸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7월 29일 날 좋은 투구를 했는데 6이닝 1피안타로. 그런데 7월 들어서 불펜들이 지쳐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고승민, 손호영이 그러니까 빠졌던 선수들이 또 7월 달에 복귀를 해. 그리고 한태양이 타격에서 눈에 띄게 올라와. 6월 달에는 타자들이 빠져나간 걸 불펜 투수들이 도와주고 7월 달에는 불펜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 타자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플러스 3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월 달에 사고가 납니다. 7승 3무 16패. 여기서 마이너스 11을 해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1을 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윤성빈이 3연투를 합니다. 그럼 윤성빈이 3연투 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경기예요. 8월 6일 날. 기아전 승리하고 데이비슨 안녕. 근데 8월 달에 최준용, 전준우가 빠져나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8월 7일 기아전서부터
12연패가 시작이 됩니다. 최준용, 전준우가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8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SSG전이었는데 이때 화이트하고 앤더슨이 선발로 걸리는 경기였어요. 롯데전에. 근데 이 둘이 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SSG가 대체 선발이 나왔는데 그 경기를 다 졌어요. 롯데가. 그리고 8월 13일 날 벨라스케스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화전. 패전. 계속되는 극심한 타격 부진. 이게 롯데는 타격이 부진하면 없습니다. 끝이에요. 8월 13일 이전까지 리그에서 유일하게 수입패가 없었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한화전을 수입하면서 결국 그 기록도 깨집니다. 8월 17일 날 삼성전 무승부. 김원중이 말로 홈런 맞으면서. 그러니까 24일 날 NC전 승리하면서 12연패를 탈출하고 그리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28일 날 코칭 스텝을 대거 교체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타격이 박살나면서 꼬라박은 거예요. 그 시작이 뭐다? 전준우. 그러니까 전준우가 빠지면서 롯데 팬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전준우가 이렇게 정말 팀 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구나. 그리고 데이비슨 가고 벨라스케스로 바꿨는데 꼬라박고. 그리고 9월 달에 4승 13패로 그러니까 9월 앞두고 딱 17경기 남았었는데 그 17경기에서 4승 13패를 해버리면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하면서 8월까지 3위 유지하던 팀 최초 탈락. 그래도 박찬영을 발견했지만 9월 5일날 벨라스케스가 SSG전에 한 이닝에 보크를 2개를 기록하고 난리를 칩니다. 9월 25일날 나균환 선수가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내년 시즌에도 또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9월 28일날 두산전 패배로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롯데 25시즌은 이모저모예요. 근데 저는 롯데를 옹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시작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롯데의 불펜은 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전력이었습니다. 평가가. 그리고 4월 달에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런 어려운 점을 밸런스로 극복하면서 7월까지 플러스 12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사실 전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한순간에 다 까먹은 것도 굉장히 충격이지만 그걸 만들어낸 것도 그 전까지의 과정이 그건 왜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드라마틱해서 화들이 나셔서 그랬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 만들어 놓은 과정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5시즌의 롯데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과정도 그렇게 안 좋았다?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서부터 여러분들하고 각 이제 파트별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어땠고 누가 잘했는지 내일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롯데 이모저모였습니다. 캐스터의 구단 분석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여러분들의 구독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